정글러에게 크래프톤 정글은 성장통이다. 크래프톤 정글의 매력은 좋은 동료가 있는 곳이다. 안녕하세요. 게임테크랩 코치 백승현입니다. 게임테크랩은 C++ 기반으로 나만의 게임 엔진을 직접 구현하면서 게임 엔진의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수백만 라인의 분량입니다. 혼자 공부하려고 코드를 IDE를 통해 열어보는 순간 바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웹에 출시함으로써 언리얼 엔진을 잘 다룰 수 있는 개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혼자는 할 수 없으나 적절한 가이드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 정글 2기 수료생이자 현재 크래프톤 정글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과정을 함께 하실 크래프톤 정글 게임테크랩 코치님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크래프톤 정글 그리고 게임테크랩이 지향하는 그 방향성과 그 가치를 미리 살펴보셨습니다. 나만의 엔진을 밑바닥부터 만들어 완성하는 과정과 최신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전 세계의 언리얼 유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험까지 크래프톤 정글 게임테크랩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정글 2026 하반기 통합 설명회는 코치 인사이트부터 게임테크랩 소개 및 커리큘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코치님들과 수료생들을 모시고 Q&A 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오늘 게임테크랩 세션을 진행해 주실 백승현 코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현 코치님은 NC소프트 리니지2, 네오위즈블레스, EA코리아에서 피파4 등을 만들어 오시고 크래프톤 정글 2기인 저를 직접 가르치셨을 정도로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신 베테랑 코치님입니다. 오늘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가능하지만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게임테크랩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백승현 코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테크랩 코치 백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게임 개발을 해왔고요. 게임 엔진, 게임 플레이 컨텐츠, 그 다음에 인하우스 툴 제작 등 프로그래밍 작업 위주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 엔진으로는 언리얼 엔진 2, 언리얼 엔진 3, 5, 그 다음에 프로스트바이트, 그 다음에 피파용 전용 엔진인데 이그나이트 엔진이라는 걸 사용해서 게임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게임테크랩에서 다루게 될 키워드들을 쭉 적어봤는데요. 굳이 적거나 사진 촬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게임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들이고요. 검색하거나 AI에게 질문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굳이 따로 킵해 두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몇 가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현재 다이렉트X는 최신 버전이 12입니다.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개발 환경에 다이렉트 3D 11으로 돼 있거든요. 왜 12를 안 쓰고 11을 쓰나요? 이런 궁금한 점이 의문이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기본 그래픽스 하단에 보면 그로드 쉐이딩, 그다음에 퐁 쉐이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아직도 쓰고 있나요? 배우나요? 이런 궁금한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답을 미리 드리자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배우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배우기 위한 러닝 커브를 고려할 때 한 단계씩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현재 쓰이고 있는 기술이 과거에 어떤 기술로부터 발전했는지를 배우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게임테크랩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을 키워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 중에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최신 렌더링 테크닉입니다. 최신 게임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죠.
왜 그러면 여기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은 안 쓰고 오래된 퐁 쉐이딩을 쓰는지 뭐 궁금한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랩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시고 나면 무엇을 검색해야 하고 AI에게 어떻게 질문해서 최신 기술 내지는 PBR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처음에 계획할 때 코치들이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커리큘럼에 넣고 싶은 주제들을 다 모아보니까 6개월의 분량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7개월로 늘릴까 8개월로 늘릴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7, 8개월을 하게 되면 이제 2학기를 쉬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생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될 거니까 한 학기 정도는 쉴 수 있지만 2학기 쉬는 건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양을 6개월 분량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작은 기내용 캐리어에 6개월치 해외 생활할 짐을 넣는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다 안 들어가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중요도가 낮은 건 막 버리기도 하고 긴 바지 같은 거는 잘라서 넣기도 하고 여름용 바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 미스터 빈이라고 되게 오래된 영국 코미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실제 그런 마음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넣고 싶은데도 빼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고민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게임 테크랩에서 다루지 않을 키워드이긴 하지만 수료하고 나신 다음에는 스스로 내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저희 게임 테크랩은 하드웨어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면서 학습하실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디자인했습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가 등장하게 되면 한 1, 2년 이내에 그것을 가지고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1,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를 모방하든지 조금씩 바꿔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또 출시가 되겠죠. 처음에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것 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RTS 장르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 윷놀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가 RTS 중에 제일 유명하지만 그 원조는 여기 나와 있는 상단에 두 번째에 있는 이미지인 듄2라는 게임입니다. 듄은 영화도 나왔었죠. 2편까지 나왔었잖아요. 드니 빌레브 감독의. 그 원래 듄이 소설 원작이고 그게 게임으로 처음에 출시가 됐었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듄이 RTS의 원조거든요. 그 듄은 이런 RTS 게임은 마우스 없이는 플레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마우스로 할 수 있는 RTS 같은 장르가 출시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예로 들고 싶은 게 맨 아래쪽 두 번째에 있는 게 저기 그래픽 카드인데 칩셋이 두 개가 있고 3D FX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쪽에 보이시는데 이게 GPU라는 용어도 없었을 때 3D 엑셀러레이터, 3D 가속기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최초의 PC용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등장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앙에 있는 저기 상단 중앙에 있는 툼레이더 같은 게임이 출시가 된 것이죠. 툼레이더 같은 실시간 3D 렌더링이 가능해지고 그런 게임이 출시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또 보이시면 지포스 3라는 게 또 보이실 텐데요. 하단 우측에서 세 번째죠. 지포스 3가 최초 나오게 되면서 프로그래머블 쉐이더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버텍스 쉐이더라든지 픽셀 쉐이더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된 게 지포스 3가 나오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쉐이더라는 단어가 나와서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퐁 쉐이딩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요. 예. 퐁 쉐이딩의 퐁이 왜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혹시 아시나요? 뭐 핑퐁 할 때 퐁인가? 예. 말씀해 보시겠어요? 손 드신 분? 저기. 예,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베트남 분이고 풀네임이 V 뜨엉 퐁이라고 합니다. 네, 베트남 출신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자고 뭐 MIT에서 교수하셨던 분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1941년생인데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퐁쉐이딩 논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계에 실제로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그 퐁쉐이딩 같은 게 나와서 지금의 이제 처음 퐁쉐이딩이 어떤 렌더링 이퀘이션의 원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의 이제 PBR 같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도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가 등장하거나 뭐 아니면 획기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에 기반한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 이제 모든 하드웨어에 기반한 기술을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이도랑 그 중요도를 고려해가지고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들을 선별해가지고 저희 게임 테크랩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 나와 있는 하드웨어를 언급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텔 펜티엄 익스트림 에디션 840이라는 CPU가 있는데 인텔 펜티엄 저기 코어2 듀오라고 써 있긴 한데 조금 사진이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그 인텔 펜티엄 익스트림 에디션의 CPU에 최초로 이제 코어가 2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멀티스레딩이라는 개념은 있었고 멀티스레딩 프로그램을 하긴 했었는데 이 CPU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병렬성이 있는 진짜 멀티스레딩을 했던 거죠. 그 전에는 멀티스레딩이라고 했지만 이게 동시성만 보장된 그러니까 C분할로 뭐 컴퓨터는 이제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이다. CPU가 하나의 코어로 돼 있으면 단일 스레드로밖에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텍스트 스위칭하면서 멀티스레딩을 구현한 거지 정말 병렬성을 구현하진 않았었는데 이 인텔 펜티엄 CPU가 나오게 되면서 진짜 멀티스레딩을 프로그래밍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새로운 하드웨어가 등장하면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나타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게임 분야에서는 새로운 장르의 게임도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발전 역사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하드웨어의 변곡점들이 있거든요. 하드웨어 발전에 그런 변곡점들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선별한 게 저희 게임 테크랩의 커리큘럼입니다. 게임 테크랩에서 앞에도 뭐 다루지 않을 키워드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이제 집중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게임 테크랩 커리큘럼을 진행하게 되면 뭐 이런 레고로 치면은 이런 휘황찬란한 우주선이나 멋진 용을 만들진 않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화려하진 않을 거예요. 뭐 요즘 뭐 도트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뭐 마인크래프트나 뭐 그런 게임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 당연하겠지만 그런 멋진 실시간 뭐 최신 그래픽 엔진에서 보여주는 최신 게임에서 보여주는 그런 멋진 렌더링을 처음부터 구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공부하시고 연마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과정은 이런 화려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게임 테크랩에서 집중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레고로 따지자면 바닥공사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쌓여야 뭔가 화려한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바닥이 튼튼해야. 뭐 언리얼 저희가 엔진 5를 다루는데 나중에 언리얼 6가 나오게 되면 뭐 저희 부트캠프에 다시 들어오실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언리얼 다이렉트X 12지만 뭐 나중에 14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뭐 다시 입소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바닥 공사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크랩 수료 후에 여러분이 만드신 결과물을 영상 클립으로 만들어서 뭐 이력서에 첨부하시게 되면 그냥 보면 뭐 최신 그래픽 기술을 다룬 뭐 게임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기본이 탄탄하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테크랩은 이런 것을 지향합니다. 그 바닥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뭐 레고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레고를 만들었다가도 쉽게 무너질 거예요. 뭐 레고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부시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무너지진 않는데 뭐 레고도 한 100년 되면 무너질 수도 있죠. 막 닳고 닳아가지고 어디 블록이 하나 망가지고 해서 하여튼 그 바닥 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은 지양합니다. 예. 그래서 레고를 제가 만든 레고도 탁자 위에 잘못 올려놨다가 떨어졌을 때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안 부서졌을 텐데 이렇게 부서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쉽게 부서지는 현상, 높이 쌓아 올리지 못하는 개발자가 되는 것을 피합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프라모델이나 레고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나 다 만들었는데 뭐 부품이 남게 되면 되게 찜찜할 것 같아요. 예. 어딘가에 넣었어야 될 부품인데 빠지게 되면 뭐 쉽게 뭐 부서지기도 할 거고 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안 부서질 게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뭐 이렇게 아무데다 빠뜨린 부품을 아무데나 이렇게 뒀다가 뭐 지나가다가 밟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아플 거예요. 예. 그런 아픈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피합니다. 저희는. 테크랩에서는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오래가는 튼튼한 건물을 만듭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저 왼쪽에 보이는 건물도 되게 멋지죠. 당연히 튼튼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건물들은 유럽의 실제 건물 보시면 이런 건물도 보면 몇백 년 이상 된 건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이런 물건을 게임을 만드는 게 게임 테크랩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컴퓨터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한 15년 전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이폰이 처음에 출시된 게 국내에서 2009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이폰이 출시된 시점에 뭐 몇 년이 지나서 뭐 지하철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뭐 브롤스타즈 같은 게임을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걸 알았다면 뭐 애플 주식을 샀든지 뭐 그랬겠죠. 예. 하지만 그런 예측을 못했죠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직접 플레이하지 않는 게임도 많잖아요. 그냥 오토플레이 눌러놓고 그냥 돌려놓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게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요즘 뭐 그런 방치형 게임도 되게 재밌다고 느낍니다. 근데 불과 15년 전에 기획자한테 뭐 그런 방치형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내가 플레이도 안 하는데 그게 뭐 게임이냐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바쁘니까 그런 게임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 영화도 영화관에서 직접 안 보고요. 뭐 OTT로 보기도 하고요. 그마저도 뭐 유튜브에서 요약된 버전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바쁜 사람들한테는 오토플레이 되는 게임도 되게 수요가 있을 겁니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막 계속 생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뭐 요즘 뭐 AI 시대에는 더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타날 거고 그에 따라서 뭐 새로운 게임 문화도 생길 겁니다. 뭐 오큘러스 리프트가 나왔으니까 그 하프라이프 알릭스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 레고로 이렇게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 놓으면 레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탁자 같은 데 만들어서 놓을 텐데 누군가 갑자기 뭐 벽에 걸어 달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뭐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달라는 요구가 생기듯이 레고를 만들었는데 뭐 벽에 걸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튼튼하게 해놓지 않았으면은 이게 벽에 걸었을 때 뭐 집이 잠깐 흔들렸는데 떨어지고 뭐 쉽게 부서지겠죠. 예.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튼튼하게 다져 놓아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튼튼한 그 상황에서도 튼튼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게임 테크랩에 왜 오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언리얼 엔진 2부터 사용했습니다. 그 언리얼 엔진 2.5를 가지고 리니지 2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언리얼 엔진 3도 사용해봤고 3까지는 블루프린트가 없었습니다. 4에서 이제 블루프린트가 생겼고 5에서는 뭐 또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피처들이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어떻게 발전했고, 뭐 언리얼 엔진이 새로운 기능들이 또 언리얼 개발자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왔고, 개발 방식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언리얼 엔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나름의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대학교 갓 졸업한 컴퓨터공학과 전공자로서 혼자 뭐 언리얼 엔진 5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언리얼 엔진 딱 열어보고서 바로 닫았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거든요, 진짜. 뭐 비유를 하자면 그냥 뭐 고대 언어로 되어 있는 백과사전 같은 걸 딱 이렇게 들춰보는 느낌입니다. 예. 코드 사이즈도 어마무시하고요. 뭐 제가 어제 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언리얼 엔진 코드 사이즈가 뭐 수백만 라인, 수천만 라인이고 뭐 플러그인 그런 거나 빌드 스크립트 같은 거 제외한,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헤더 파일 같은 것도 제외한 순수 인간의 작업 결과물이 수백만 수천만 라인이고 용량으로 따지면 뭐 수백 메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도 많은데 이해도 안 돼요. 뭐 가나다라 마바스 아니 뭐 한글로 뭐 아주 초등학생이 쓴 문장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려운 철학서 같은 거를 읽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예.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게임 만들지? 뭐 게임 프로그래머는 뭐 처음 그 언리얼 엔진 코드를 보시면 뭐 다 천재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게임 프로그래머들 중에 뭐 존 카맥 같은 천재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냥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분 내지는 게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언젠가 언리얼 엔진을 다 잘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누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면 하실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그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실행하다가 크래시가 나면 이제 콜스택이 뜨잖아요. 콜스택이라는 게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뭐 언리얼 엔진에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추적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그 신입 내지는 게임 프로그래머서 한 5년 정도 되는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 엔진에서 크래시 콜스택이 생겼을 때 그냥 닫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윈도우 같은 거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종종 이제 블루 스크린이 뜨잖아요. 윈도우 버그로 인해서 QR 코드도 뜨고 뭐 에러 코드도 뜨는데 그거를 뭐 적어가지고 버그를 추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끄죠. 그거는 근데 윈도우 유저니까. 근데 언리얼 엔진 개발자라는 사람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뭐 그렇게 크래시가 발생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거지, 닫고서. 누가 물어봐도 저 몰라요. 뭐 그냥 닫는 거죠. 그럼 언젠가 그 문제가 터지겠죠, 맞죠? 그럼 그때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뭐 전 진작에 알았으면 해결했을 텐데 라이브에 출시해서 그런 문제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게임 개발자라면 그런 프로그램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나 그런 크래시가 나왔을 때 그냥 닫는 거지.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 언리얼 엔진 개발자, 게임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그러면 게임 테크랩에서 그럼 언리얼 엔진 5를 뭐 하나하나씩 뜯어서 배우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 과정 처음에 저희 테크랩에 입소하셔가지고 1주차에 딱 오시면 뭘 드리냐면 그냥 비어있는 메인 함수 int 메인 뭐 리턴 0 하는 코드밖에 안 드려요.
유일하게 드리는 소스 코드입니다. 나머지 뭐 제공되는 것들은 뭐 컴파일도 되지 않는 수도 코드 같은 것만 드리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14주 후에는 어쨌거나 자신만의 어떤 엔진을 갖게 되실 거예요. 하나씩 차곡차곡 해가시면서. 그래서 게임 개발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테크랩 선발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 엔진을 14주 동안 진행하는데 그 과정이 지나시고 나면은 이런 걸 이런 의도로 배웠구나, 이거 이런 순서로 배웠어야 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은 언리얼 엔진을 하나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입소하기 전에 언리얼 엔진 코드를 열어봤을 때랑 달리 뭔가 언리얼 엔진을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자동차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동차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본 사람이나 뭐 테슬라를 뚜껑을 열어봤을 때, 내지는 제네시스나 페라리를 열어봤을 때 뭔가 간단한 자동차라도 만들어 본 사람이어야지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돼 있구나를 어렵겠지만 이해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이래서 테슬라고 이래서 페라리구나, 그 훌륭함에 감탄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열어봐야 그냥 뭐 멋지네 하고 말겠죠. 근데 그 엔지니어만이, 그런 걸 만들어 본 엔지니어만이 그 훌륭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랩은 총 24주 동안 진행되고요. 14주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엔진을 제작하는 과정이고, 10주 동안은 이제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해서 에픽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제작을 해가지고 웹이라고 하는 에픽 게임즈가 운영하는 공식 마켓플레이스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 과거 경험을 좀 제 과거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테크랩 1기 8개 팀이 이제 웹에 출시를 했을 때 레딧에서 이슈가 된 포스트를 한번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글이 적혀 있었냐면, 이게 무슨 짓이지? 내지는 우리는 이렇게 $10 내고 플러그인을 팔고 있는데 얘네는 왜 이걸 다 공짜로 풀었지? 또 이게 왜 동시에 8개가 올라온 거야?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그런 언리얼 플러그인을 출시해서 그 레딧에서 그런 포스트를 한번 올라온 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글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글에서는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예, 통과하거나 패스 페일이 없습니다. 타인과의 경쟁 당연히 없겠죠. 예. 나와의 경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경쟁이 없으니까 편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이 없지만 엄청 힘듭니다. 예. 협력과 동료 학습으로 진행되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팀을 이뤄서 진행하며 매주 팀이 바뀝니다. 여러 사람들과 일해보면서 나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그 주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는 함께 일하지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혼자에서는 훌륭한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혼자 일해서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롯데의 월드타워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충돌도 경험하고 그걸 극복하고 정반 합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옆에서 누가 다 감독하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디테일하게 지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셔야 되고 팀원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누가 다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수가 기본적인 것들은 회사에서 가르쳐주겠지만 이걸 해라 저래 목표만 제시해주지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걸 못 해내면 낮은 성과를 받으실 거고 심하면 잘리겠죠. 매주 주제 내진 목표는 주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스스로 아니면 팀원들과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픽 프로젝트에서 결과물을 웹에 출시해서 언리얼 커뮤니티에도 기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레딧에서도 그런 포스트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요. 포스트가 올라오는 것도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 정글에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요. 정글만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른 교육기관에 다니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편도 1시간 걸린다고 하면 왕복 2시간인데요. 주 5일이면 10시간이고요. 한 달이면 40시간입니다. 대략 6개월이면 240시간을 통학으로 낭비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그 240시간이면 주 4주 정도,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을 날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희 정글에서는 이제 기숙사에서 학습동까지 그냥 엘리베이터 타이밍만 맞으면 2분 만에 올 수 있거든요. 머리 감고 양치하신 다음에 바로 와서 작업하고 밤늦게까지 하시다가 이제 진짜 힘들다, 너무 졸리다 할 때 2분 만에 침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면은 뭐 10시간 빼면 한 14시간 정도는 풀타임으로 공부하실 수 있겠죠. 예. 최대한 집중한다고 하면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은 국내에 흔치 않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테크랩 2기 수료생 분들이 교육 과정 중에 자체 엔진으로 만든 게임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상용 엔진이 아닌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을 쓴 게 아닙니다. 예, 교육생들이 만든 엔진으로 제작한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 엘든링을 모방한 게임이고요. 예. 뭐 상용 게임에 비하면 조악하지만 그래도 14주 동안 한 거 치고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저도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얼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테크랩 코치들 얼굴이. 나중에 오시게 되면 얼굴 넣지 마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게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한 거고요. 네. 항상 저희 얼굴이 있어요 게임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옛날에 EA에서 만든 미러스 엣지라는 게임을 약간 모방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체 엔진을 만드는 14주, 그 14주 기간 동안 이렇게 중간중간에 게임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을 그때까지 만들어진 엔진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10주 동안은 언리얼 엔진 5를 가지고 웹에 출시할 플러그인을 만드시게 됩니다. 선발 과정은 이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일단 서류 접수가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거짓을 적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적으신다면 탈락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그 허들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자료가 정해진 날짜에 배부가 되고요. 그러면 학습 자료를 가지고 2주 동안 개별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모르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검색 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AI의 도움을 받거나 구글링을 하셨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AI가 한 거지 그 과정이 없다면 AI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당연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 시험이 주어지고요. 참고로 입학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습 자료와 관련 없는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습 자료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문제가 공개되면 시험 날 오전에 문제가 공개되고 오후에 정해진 시간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입학 시험 결과물을 검토한 뒤에는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합격자에 한해서 인터뷰 과정이 있고요. 인터뷰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며 입학 시험 제출물이 정말 본인이 한 건지 그걸 결과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공학 지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컴퓨터공학과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배우는 것들을 여쭤보고요. 학습 자료와 관련 있는 수학 지식, 기본적인 선형대 수학 지식을 검증하는 과정이 면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과하시게 되면 일단 최종 합격하게 돼서 입소하시게 되는데요. 입소하시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저희 캠퍼스 안에서 오프라인 테스트를 합니다. 휴대폰 없이 인터넷 컴퓨터 없이 종이에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게임 테크랩 과정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허들이고요. 이거는 입소한 인원이 30명이면 많으면 1명 정도가 여기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까지 통과해서 테크랩에 입소하시게 되면 거의
이 마지막 허들을 통해서 걸러지진 않을 거다.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정원을 뭐 40명을 뽑는다. 근데 뭐 2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160명을 떨어뜨리냐? 그건 아닙니다. 예. 만약에 뭐 80명이 지원이 자격이 된다. 그럼 80명을 합격시킬 거고 100명이 자격이 된다. 그럼 100명을 합격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진 요건을 통과하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현 코치님께서는 왜 기초가 중요한지를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역사를 비교하시면서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게임 테크랩에서 그 기초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세션 진행해 주신 백승현 코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코치님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걸 이제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테크랩의 코치님과 수료생 패널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 백승현 코치님부터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게임 테크랩 코치 백승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테크랩 1기 수료생 이현우입니다. 현재는 EA코리아에서 FC 온라인 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1기 수료생 최현규입니다. 현재 펄어비스에서 게임 엔진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기 수료생 한찬희입니다. 매드 엔진에서 서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설명회 신청하시면서 제출해 주셨던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주 질문됐던 질문들을 FAQ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 테크랩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 역량이나 사전 지식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게임 테크랩은 어드밴스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에 관한 지식, 그다음에 C++ 프로그래밍 지식은 있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단순하게 문법만 아는 수준은 아니고 기본적인 뭐 자료 구조나 뭐 컴퓨터 메모리, 그다음에 객체 지향, 디버깅 지식, 그다음에 뭐 CS 개념 같은 거는 알고 계셔야 저희 과정을 좀 원만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게임이 3D 게임이 수학이나 물리 지식도 좀 필요하거든요. 뭐 되게 어려운 것까지 요구하진 않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적 지식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렬, 뭐 벡터나 행렬, 삼각함수, 기초 아주 간단한 물리 지식 같은 거는 알고 계셔야지만 저희 과정을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물리면은 저는 충분히 이 과정을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겁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리얼 엔진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리얼 엔진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유니티 경험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뭐 언리얼 엔진을 하나도 모르고 오셔도 됩니다. 예, 그 언리얼 엔진을 뭐 알고 있는 분들을 뽑는 과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게임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개념을 공부도 하고 직접 구현도 해보시면서 14주가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언리얼 엔진도 할만하네 라는 느낌을 갖게 되시게 하는 걸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리얼 엔진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고 오시면 더 좋겠지만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주제 선정과 팀 구성이 궁금하다고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팀 단위로 지원해도 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뭐 팀 구성 이후에 팀 내 팀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뭐 어떻게 뭘 만들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만 팀 구성은 저희가 코치가 정하거든요. 그래서 뭐 팀 단위로 지원하셨다고 그 팀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에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을 저희는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팀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에픽 프로젝트도 어떤 팀과 함께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렌더링과 그래픽스는 어느 정도 다루나요? 고급 렌더링 지식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보여드린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그런 정도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지식은 다루는 거죠. 예. 뭐 기본적인 라이팅이나 섀도우, 뭐 그런 뭐 안티 얼라이어싱 뭐 생각나는 것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컴퓨터 그래픽스를 다루고 있고요. 되게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려운 뭐 최신 렌더링 테크닉을 다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뭐 최신 기술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바로 여기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씩 밟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게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렌더링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죠. 여기 와서 배우시는 겁니다. 예. 네, 방금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게임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한 지식들을 배우시게 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3D 선형 대수학 같은 것도 배우시게 됩니다. 이제 모든 과정에서 다 나오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강의식 수업이 아예 없는지 그리고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크래프톤 정글의 모든 과정은 강의식 수업은 아닙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고 또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고 PBL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요. 코치들은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피드백, 리뷰 같은 걸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제 정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특강이 있습니다. 몇 번의 특강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지원, KDT, 실업급여,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과정별로 KDT 및 일반 트랙 모두 참여 가능하고요.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도 가능하며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제도 관련한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저희 정글에도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이제 메일을 주시면은 좀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는 몇 인실인지 이런 합숙 환경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요. 네, 숙소는 2인 1실이고요. 그 숙소마다 샤워 가능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용 세탁실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구내 식당도 한 끼에 8,000원으로 식사하실 수 있고 운동 시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기숙사에서 취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당연히. 네, 아무래도 크래프톤에서 운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크래프톤 취업에 이점이 있는지 채용 연계가 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크래프톤 취업을 보장하거나 그런 공식적인 전형을 제공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진로 상담은 해드리고 전문가 특강이나 채용 설명회
뭐 파트너사 채용 설명회, 그다음에 현직자 멘토링 같은 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챗 저희와 코치와의 뭐 개인적인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커피챗 같은 건 있습니다. 프로젝트 협업, 그다음에 성장 경험은 여기서 해보신 것들을 프로젝트 결과물들, 그다음에 에픽 프로젝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크래프톤 및 다양한 회사들에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정글 파트너 기업의 뭐 인턴십 기회가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확답은 못 드려요. 이 부분은. 그리고 실제로 뭐 크래프톤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 취업한 선배 정글러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FAQ 세션을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장 Q&A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온라인 참여자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전달되는 Q&A 링크에 접속하셔서 현장 Q&A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현장 Q&A가 종료되는 대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질문이 없는 건 또 처음인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도 정글 파트너사도 있고 아까 들었다시피 현직 그래도 이름이 제법 잘 알려진 게임 개발사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께도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했나 보죠. 네. 네, 이 앞에 계신 분 먼저. 네. 그 취업 준비하실 때 이제 크래프톤 정글에서의 경험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건 여기 수료하신 분들에게 수료하신 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테크랩 과정 들으면서 만든 자체 엔진 포트폴리오가 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실제로 그 처음에 면접 과정 이후에도 그 개인적으로 엔진을 좀 더 발전시키면서 추가 기능을 넣고 하면서 좀 더 쉽게 다른 그러니까 물리 라이브러리 같은 걸 좀 직접 만들면서 추가해 보거나 그러면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뽑는 데에도 좀 수월한 면이 있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서는 플러그인이나 자체 엔진 개발 경험도 되게 중요하기도 했지만 면접 과정에서 되게 깊이가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이제 캐 물어가면서 어떻게 이 로직을 수정하게 된 거지, 배경은 뭔지,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테크랩 과정에서는 굉장히 밀도가 높게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되게 설명하는 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면접에서 굉장히 잘 보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는 특히 면접 과정에 있어서 협업을 중요하게 아무래도 회사는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협업을 중요시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합숙을 하면서 팀원들과 매주 바뀌는 팀원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에픽 프로젝트는 다 같이 쭉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협업을 하게 된 경험이 면접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실제 해결했던 경험을 말하게 되니까 또 좀 큰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가운데 뒤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네네. 저희 커리큘럼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클라이언트 자체 엔진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 서버 쪽으로 취업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궁금한 부분이 혹시 그런 네트워크나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부분을 따로 직접 공부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 크래프톤 정글에서 배우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버 쪽으로 이제
준비나 취업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테크랩 과정에서는 네트워크 쪽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었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들어간 회사에서 서버 쪽을 파트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면접장에 가서 제가 서버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면접을 보진 않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테크랩 과정에 대해서 면접을 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버 지원이긴 하지만 그 테크랩에서의 과정도 결국에는 깊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팀원들 간의 협업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잘 취업을 했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이쪽 앞쪽에 흰색 옷 입으신 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하루에 오랜 시간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주실 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뭔가 저도 이제 뭔가 그 주 안에 하고 싶었던 거를 최선을 다해 봤는데 못했던 것들이 많을 때 이제 뭐 지치거나 이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1주만 그랬으면은 번아웃으로 그냥 치부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당장 할 일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치더라도 다들 네, 당장 할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집중하다 보니까 뭐 멘탈 관리는 뭐 운동도 조금 하고 안에서 체육관 가가지고 네, 그러고 그렇게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저도 이제 정글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도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번아웃 오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번아웃은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6개월 동안 있다 보면은 그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동료한테 기댈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알아가는 것도 정글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계셨던 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치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코치님께서 온라인 면접 테스트에서 테스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 지식에 대한 질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컴퓨터 CS 지식에 대한 내용이 혹시 뭐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체제, 컴퓨터 구조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인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 크래프톤 정글에 입소한 참가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췄으면 하는 역량이나 혹은 자세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코치님의 개인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컴퓨터 공학 지식을 묻긴 하는데 뭐 아주 디테일하게 뭐 그런 컴퓨터 구조라든지 네트워크 관련해서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데이터 구조나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것도 이거는 알아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중요한 것들, 뭐 알고리즘에서 뭐 예를 들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관련한 뭐 알고리즘을 묻는다든지, 뭐 갑자기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뭐 레드 블랙 트리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다면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정도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료 구조도 뭐 자료 구조를 공부했다면 이건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중요한 것들을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뭐 컴퓨터 OS 관련해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OS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마찬가지로 뭐 OS를 공부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토픽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것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그 입학 시험 준비 자료에서 제공되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열정과 끈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게임 프로그래밍을 잘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 그 사람, 그리고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이 있고 이걸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호기심과 열정이 저는 뭐 완전히 다른 키워드이지만 또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지 호기심도 있고, 호기심이 있어야 열정이 있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있으면 좋겠고, 또 호기심과 열정만으로 안 되는 게 힘든 순간이 오거든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천재가 아닌 이상은 이거 너무 어렵다, 뭐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순간이 올 텐데,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분이라면 저희 과정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후에 뭐 게임 프로그래머로서 계속 커리어를 밟아 나가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쪽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따라가는데 필요한 장비의 스펙 같은 정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스펙이요? 네, 스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뭐 어느 정도 써야 된다거나. 그 PC는 저희 정글 캠퍼스에서 제공해 드리니까요. 뭐 따로 마련하실 필요는 없고, 뭐 갖고 계신 랩탑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뭐 보조로 쓸 수 있는 용도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PC는 제공해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이 앞쪽에 중앙 앞쪽에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혹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중간에 제가 오래 걸리면 한번 손 한번 더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듣는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중간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게임에 대한 그래픽이 발전하고 엔진이 발전했다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AI가 되게 핫한 이슈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AI 발전에 따라서 뭐 게임 엔진의 추세가 바뀌는 일이 있을지, 뭐 자체 엔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니티하고 언리얼의 구도가 생성되어 있는데 그 구도가 좀 바뀌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지 예측하시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뭐 당연히 AI가 지금 발전해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당연 뭐 게임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프로젝트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딥마인드에서 뭐 AI 써서 뭐 게임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 AI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 뭐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도 쓸모가 없어지는 세상도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미래가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일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히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앞으로 생길 일에도 빠르게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교적 AI의 영향을 게임 분야는 좀 덜 받는 편입니다. 다른 뭐 웹 개발이나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 자체가 코드 베이스가 엄청나게 방대하기도 하고, 그걸 다 뭐 AI가 학습은 하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유저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너무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렇게 AI가 정확하게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게임 분야에서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블루프린트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뭐 바이너리 데이터로 되어 있어서 뭐 학습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아서 뭐 그런 부분도 뭐 AI의 영향을 덜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게임 분야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1개에서 2개 정도만 현장 질문 더 받겠습니다. 아, 네. 지금 앞에 네. 앞쪽에 네. 그러면 이 질문 마지막으로 다음부터 온라인 참여자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생분들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캠프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수준 차이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에 대한 이제 평등하진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팀 단위 프로젝트를 하면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니까 그 누구를 이제 이끌어주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 같이 공부를 모르는 부분에서 다 같이 공유하고 배우면서 함께 프로젝트를 발전해 가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이건 수료생분들이 네, 수료생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거라서요. 혹시 질문의 요지가 그 학습 과정에 대한 네, 어떤 과정하면서- 식으로 학습 과정에 대한 그런 질문. 네, 그 만약에 말씀. 누구는 더 잘하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좀 도와주면서 같이 이끌어주는 건지 아니면 알려주고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지 좀 동료 학습에 네네네. 대해서 네.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오히려 뭐 제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조금 도움을 청했거나 아니면 좀 쩔쩔매고 있으면은 오히려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도와주지 못해 약간 안달난 그런 개발자의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준의 높고 낮음은 솔직히 말해서 가면 갈수록 이제 평등해졌던 게 웬만한 분들이 이제 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정보 습득에 있어서 뭐 방어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이제 안 계셨기 때문에 네, 점점 다 하나로 이제 귀속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뭐 처음에만 하더라도 조금 그 난이도나 수준이나 약간 이해도가 조금 낮으신 분들도 계속 가면 갈수록 성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장 곡선이 빠르셔가지고 저도 네,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 될까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1기 분들만 본 거고 그 다음 기수 요번에 신청하는 기수는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각 주차별로 주어진 목표를 경쟁하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하는 식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발표를 하더라도 이 팀이 잘했네 저 팀이 잘했네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팀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경쟁을 유발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 간에 서로 가르쳐주고 학습하는 분위기가 다음 기수에도 잘 유지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 분들 질문을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의 어느 정도 숙련도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STL 메모리 구조 등 최종 결과물이 플러그인, 툴 출시인데 주로 어떤 유형의 플러그인을 권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C++의 숙련도 상중하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간단한 뭐 C++의 기본적인 개념들, 뭐 포인터라든지 C의 개념이죠, 기본 개념이죠. 포인터라든지 뭐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필요할 때 뭐 찾아서 이해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메모리 구조 같은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어떤 유형의 플러그인을 권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팀에서 자체적으로 팀원들 간에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뭘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랩 일과표가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고 밥 먹고 그런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일과표 저희
과정은 뭐 자기주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일과표가 있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의실에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뭐 저희가 와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강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는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 되지만 그 외의 시간은 그냥 자유롭게 팀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요. 다만 그 주마다 정해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몰입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빼미로 일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일반 참여자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전체적으로 맞는데요. KDT 참여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여 시간이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지켜야 되는 코어 타임이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실무 기반의 기술 구현 위주인지 엔진 고도화 같은 이론적 연구 위주인지가 궁금하다고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실무 기반의 기술 구현도 하는 거죠. 그 에픽 프로젝트를 통해서 웹에 그 언리얼 엔진 공식 그 마켓플레이스에 없는 기능을 없는데 유용한 기능을 스스로 팀에서 찾아가지고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당연히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제품을 만드는 걸 에픽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요. 엔진 고도화라는 거의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의도하시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체 엔진을 만드시면서 그 14주 동안 만들기 때문에 처음보다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엔진은 고도화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크랩에서 다루는 키워드들이 다 예전에 쓰였던 기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구현하시게 되면서 그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적인 개념들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그래픽스나 엔진 쪽은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저수준, 하드웨어, 선형대수 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커리큘럼에서 해당 내용을 포괄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있네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GPU에 다양한 GPU에서 제공하는 커맨드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선형대수도 선형대수학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도 그것도 두껍습니다. 되게 두껍고 그것만 하나 다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다 하지는 않더라도 그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수준,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직접 통신하는 API 같은 거는 다이렉트엑스에서 랩핑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십니다. 예, 그런 거는 사용하시게 되고요. 예. 답변이 적절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식당 밥이 맛있나요? 헬스장 시설이 좋나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나요? 시설 자랑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수료생분들이 또 다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 밥은 저한테는 일단 입맛이 맞았던 편인데 가끔 메뉴가 저도 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컬럼하면 사 먹고 편의점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사 먹었던 것 같고요. 헬스장 시설은 웬만한 운동은 다 커버가 될 만큼 다 충분한 편인 것 같고요. 특히 그 무동력 트레드밀, 네, 그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러닝하고 있고 그거 덕분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나요? 칠판에 이게 팀이나 조 상관없이 칠판에 쓰다 보면은 하나 둘씩 몰려 들어가지고 강의하는 분위기인데 그 타이밍에 제가 만약에 조용하게 좀 이론적으로 책을 펼치고 공부하고 있는데 좀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공간에 가가지고 독서실 같은 공간에 가가지고 책 읽고 정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가지고. 네.
추가로 위치도 꽤 좋습니다. 나 캠퍼스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강변이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 일기생들은 같이 러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위치 그리고 뭐 역도 가까워요. 그래서 시설도 좋지만 뭐 위치도 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답변해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로비 상담 부스에서 코치님들과 수료생분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드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글 홈페이지 1:1 문의 이용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크래프톤 정글 2026 하반기 통합 설명회 게임 테크랩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발표해 주신 코치님들과 로비에서 자유롭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